많은 수험생들을 열받게 했던 그 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 저도 이 책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야, 쟤는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데 너는 왜 이래? 아, 이런 말 들으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어느새 변호사가 됐군요. 장승수 씨, 이 장승수 변호사가 그런데 명의불법대여로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고 합니다. 김재 변호사님. 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아마 그때 책 나왔을 때가 고등학생, 중학생? 중학생이었죠. 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 전부 다 저 책 한 권씩을 들고 다녔어요. 정말 베스트셀러였고 학부모들이 다 친구들한테 하나씩 사줘가지고. 본인이 산 게 아니라 엄마 아빠들이 사준 그렇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거를 이거 왜 읽으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갖고 다녔는데 굉장히 패러디도 굉장히 많았죠. 이제 공부 대신에 이제 뭘 넣어서 모모가 가장 쉬웠어요. 예. 모모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식의 이제 패러디도 많이 되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 장승수 씨가 원래 이제 공사장 막노동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고 또 사시까지 통과를 한 굉장히 입지전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노력도 했고 또 머리도 비상하고. 예, 본인은 그렇게 비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그냥 보통 정도 수준에 불과해서 본인은 이해보다도 그냥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택했다. 그래서 암기를 하다 보면은 대학 입시 정도는 암기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당시의 입시 제도는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입시 제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공부가 가장 쉬웠다. 19시간씩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저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자, 장승수 씨가 누군지 한번 저희가 프로필 작성했는데 프로필 보면서 계속 설명 듣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설적인 인물이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공사장 인부, 포클레인 조수, 신문 배달부, 또 택시기사, LPG통 배달부. 야, 정말 대단했어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고등학교 졸업한 어린 몸으로 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책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수 끝에 서울대에 수석을 합격합니다. 그냥 합격도 아니라 수석 합격. 여기 정성희 의원이 서울대 들어갔지만 수석 합격.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 복서도 잠깐 데뷔했다가 45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활동을 했던 그런 굉장한 인물인데, 그런데 장승수 변호사가 서울대 법대 진학 당시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험생들을 놀라게 했죠. 내 IQ는 113밖에 안 된다. 보통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쉬워요, 공부가. 19시간씩 국어, 영어 등 모든 과목을 암기하면 여러분도 다 서울대 수석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좌절케 했던 저 발언. 근데 이 대단한 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로 이제 지금 12년 차입니다. 예. 사실 45회니까 12년 차 변호사인데 일명 이제 법조 브로커라고 불리는 그런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죠. 변호사 자격은 없으면서 어느 정도 법무 처리는 가능한 이제 그런 직원급 인력들인데 이제 그런 분에게 자기 명의를 대여해주고 이제 주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맡겨서 처리하게 해서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벌금 200만 원, 예, 벌금 200만 원을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예. 추징한 360만 원 정도라고 하죠. 저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사실 변호사 사회에서. 이게 좀 안타까운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수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구분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면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자질구레한 서류들을 잔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서류 체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직접 안 하고 보통 직원들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고 뭐 등기나 보험 이런 쪽 영역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통 의뢰인을 상대하고 수임료도 받고 본인들이 그 서류도 준비해 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변호사가 한 번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직원선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명의대여로 판단이 돼서 그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도 받고 또 변협에서 별도의 징계도 따로 받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중견 변호사들이 굉장히 경각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법조 브로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지만 변호사 사회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이런다. 약간 이러는 불감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건을 의뢰했는데 변호사 얼굴 한 번도 못 봤다. 뭐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이게 내 사건이 지금 법조 브로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김 사무장이 그냥 알아서 처리해. 저 변호사장 좀 하는데, 그냥 내 이름 갖고 김 사무장이 알아서 처리해. 난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수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받아서 변호사에게 월급식으로 줘요. 네, 그러니까 그 수익료가 일단 변호사에게 간 다음에 직원에게 월급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전부 다 그 브로커에게 먼저 가고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을 떼서 이제 변호사한테 월급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자격증 하나 누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의만 그냥 빌려주는 뭐 그런 식의 형태인 것 같은데 재판부가 양형의 유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범행을 자백한 데다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 이게 지금 김 변호사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오랜 중견 변호사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잘못된 이런 또 관행 구습인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이 많은 수험생들의 영웅이었던 장승수 씨가 또 이런 거에 좀 휩싸인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안타깝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건 정말 굉장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꼭 자식들한테 선물해주는 책이었고 입학사정관 입시할 때 뭐 읽었나요 하면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 읽었다 얘기를 하면서 부모들의 그 워너비 그런 모델이죠. 근데 이제 개인형 어떤 노력으로 통한 자수성가는 그 보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성공해서 일가를 이루고 또 사회도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옛날에 한국당에서 공천을 줄 때 검토했었어요. 저 뭐 보도도 많이 됐었죠. 사실은 강남에서 나온다, 서초에도 나온다 그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수가 지금 이렇게 세피를 수요를 하는 그 보수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모델인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오명을 쓰게 돼서 안타깝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이 살아온 이걸 보니까 약간 링컨이랑 비슷해요. 링컨이랑. 그러니까 링컨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서 변호사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화당에, 그러니까 보수를 갖추는 공화당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지금 최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델을 보면 되게 비슷한데 이상하게 어떤 공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이런 걸 가치를 맞지 못하고 너무 생계형으로 돈벌이에 좀 집중을 하다가 본인이 정치인으로나 어떤 사회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에서 200만 원 벌금 선고했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장수수 변호사께서 예전에 그 멋진 모습 그대로 마치 모든 수험생들의 영웅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공적인 마음을 가진 변호사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